어떤 상황이냐면 그거를 못 담아내니까 빵빵하게 하는 거예요. 빵빵하게 하는 거예요. 100에서 1을 뺐는데 99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00에서 1을 뺐는데 0이 되는 상황 너무 많이 생겨요. 정말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관리도 안 되고 고객 관리 안 되고 시간 관리 안 되고 시간 관리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신용 떨어지고 돈이 안 들어가죠. 계속 어떻게 돼요? 악순환인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바인더였어요. 3P 바인더를 복제해라 맨날 얘기만 들었는데 내 것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불과 저희도 이제 막 다시 시작을 한 게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놀라운 성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3P 바인더의 뜻이 첫 번째가 페이퍼, 두 번째가 펜, 세 번째가 펀칭홀더에서 3P 바인더예요. 3P 바인더인데 그 3P 바인더의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이 바인더 힘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없어요. 매진해요. 그래서 반디앤 루이스나 이런 데서 악착같이 구하셔야 돼요. 없으면 없다고 그냥 말지 마시고 꼭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3P 바인더에서 여기서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얘기를 하는 거를 여기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목표를 먼저 정확하게 정하고 내가 뭐 487행 때 다 하셨잖아요.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에 대한 걸 그동안에 잊고 살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나서 그거를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으로 쪼개놓은 그 쪼개놓은 거를 시간을 체킹하고 그 시간 체킹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뭐 개인적인 시간을 썼는지 사업을 위해서 썼는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썼는지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썼는지에 대한 시간 타이밍을 형광펜으로 해서 색칠을 해놓으면 내가 그 형광펜의 색깔의 분포도에 따라서 어떤 데에 시간을 많이 썼는지에 대한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쌓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카운팅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들이 생겨요. 우리 보면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1, 4, 7, 15 막 그래가지고 뭐 정전사님 얘기하시고 막 그 우리 빨간 책에 보면은 고객관리 처음 들어갔을 때 땡큐 카드 쓰고 넷째 날 이제 뭐 택배가 도착을 했는지 일주일 됐을 때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15일 됐을 때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홀드를 하고 뭐 이런 그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비상이 걸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루비 사장님이 되고 에메랄드 사장님이 됐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냐 그거를. 그래서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사장님들 제가 그거를 바인더를 통해서 사실 이제는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깝잖아요. 하셔야 된다. 근데 그 시스템 다이어리를 해야 될 마음이 그 다음 니즈를 못 느끼니까 못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거. 보면은 야구는 그 타율서부터해서 막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출루율서부터해서 그런 퍼센테이지 그 숫자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타율이 뭐 3할 때 타율 있는 사람 뭐 던졌을 때 이 사람은 병사를 얼마나 시키는지에 대한 그 타율을 가지고서 사람들 컨택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고객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매출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숫자적인 카운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수답처럼 이번 달은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업에 그냥 흐르는 물처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할 거냐? 아깝지 않냐는 시간이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10월 달에 스탠바이가 되기 전까지 에이즈랑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채 2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카운팅이 되는데 못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오겠지. 잘 되겠지.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잘 됐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기회의 물꼬를 내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파서 그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사장님들이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막 지역, 그 두바이 같은 이스라엘 같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막 지역에서도 그 녹지가 생길 수 있었던 건 그 어떻게 보면 수로를 연결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일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 핸드폰으로 우선 뭐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놓고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에다 기록하기 잘 안 들여다보고 그렇죠. 가방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쓰든지 다이어리를 안 갖고 다니고. 그렇죠. 그랬죠.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몇 개 돼요 집에 다이어리가. 그렇죠. 네다섯 개 되나 봐. 응. 사장님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슬리피 바인더를 안 챙기자니 불안하고 챙기자니 무겁고 해서 굉장히 들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걸 챙겨야 돼 말아야 돼 챙겨야 돼. 근데 막상 챙기면 또 안 꺼내보는 거예요. 그럼 괜히 가져. 역시 또 괜히 가졌어.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많이 그러니까 페이지를 줄이니까 좀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 다이어리 쓰다가 아이패드로 바꿨어요. 아이패드 바꾸셨어요? 근데 이게 맹점이 있더라고. 뭐냐면 아이패드 하면 스마트폰으로 쓰거나 아이패드로 쓰면 배터리가 없으면 내가 일정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문을 볼 때요. 보면은 뉴스가 스마트폰으로 다가오는 뉴스랑요. 맞아요. 지면에서 내가 활자로 읽는 뉴스랑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의 디지로그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에 보면 첨단 시대를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제 차도 보면은 그 카 오디오가 그 오디오 주파수를 돌려서 맞추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버튼 많은 걸 굉장히 뭐 좋은 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되게 단조롭잖아요, 사실. 고급차일수록 남은 느낌이 나도록 우드레이 막 해놓고 하는 이유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적인 오늘도 김경수 사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아날로그적인 방식들이 통하는 시대가 아직까지는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펜을 놓지 마시고 종이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까이 보셔야 되고 그 3P 바인더에 대한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보신 분?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죠? 봐야 될 사람들 그걸 봐야 저랑 얘기할 때 하고서 이 어떻게 보면 느낌들이 오는데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면 눈에 초점이 없어 지금 다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저희 팀이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처음에 안 봤어. 근데 한두 사람씩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정말 해야겠네요라고 했더니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냐면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도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참모진을 뽑은 거예요. 사장님, 내가 요번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을 짜고 싶은데 이 판을 짜려고 보니까 우리만 해서는 안 되겠고 중간에서 사장님들께서 이거를 솔선수범해서 사장님이 이제는 3P 바인더의 강사가 돼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강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저희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 3대 파트너 사장님이 이랜드 출신 사장님이었어요. 이랜드 출신 사장님. 근데 그 3P 바인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든요. 이분한테 직책을 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 뭐 데몬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다 잘하는데 바인더 정리에 관련돼서는 사장님이 제일 잘할 거예요. 경례를. 어떻게 돼요? 이분은 사활을 걸고 할 거예요. 보시면은 저희 방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이어리를 가지고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자기들 다이어리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렇게 해서 자기들 다이어리들을 이렇게 올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들이 시간에 대한 체킹을 할 때 이제는 왜 공업사에 가면 그게 있어요. 만약에 앞바퀴에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할 때 그 브레이크 패드 그러니까 그 부품값하고요 또 뭘 받냐면 공임이라는 걸 받아요. 공임은 시간이 거의 뭐라고 써있냐면 소요시간 20분에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공임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소요시간을 짧게 해야 되는 건 소비자 입장이고 그리고 차를 고치는 사람 입장에서 공임을 많이 받으려면 소요시간을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소요시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시간 정도면 고칠 수 있어요. 뭐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한 3시간 정도 있어야 돼야 되는 시간에 대한 관량,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견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시간에 대한 견적이 없이 데몬하고 시간에 대한 견적 없이 콜드하고 시간에 대한 견적 없이 어떻게 돼요? 사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카운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책을 내가 뭘 읽었을 때 그냥 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건 정말 내가 나중에 강의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책을 읽고 나서 그 읽으면서 도중에 좋은 것들을 어떻게 돼요? 받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받아 적어요. 예전에 김성주 씨가 아나운서 김성주 씨가 MBC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있을 때 한 2년 넘게를 이제 혼자서 있을 때 뭐 했냐면 집에서 국내 5대 일간지를 다 집에서 보면서 재미있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김재동 씨의 그 말투를 그리고 또 김재동의 그 어록을 계속 자기가 적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언젠가부터 말로 나오기 시작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섹션별로 보세요. 주간계획표, 월간계획표, 그리고 책 읽는 거, 데몬 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눈 거를 3개월치씩 모았던 게 나중에는 바인더로 해서 이렇게 쫙 가는 그 개념이다. 이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정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꼭 해보세요. 진짜 성과가 있어요. 뭐냐면 바인더의 힘을 가지고 한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주간계획표 작성법에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돈 포기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럼 여기에 뭘 써야 되는지가 여기 아주 자세히 여기에는 뭐 써야 되며 여기다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무거웠어요. 여기 안에다가 별거 다 넣었어요. 뭐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막 해놨는데 다 버렸어요. 제 처랑 앉아가지고 뭐 했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좋아. 여지까지 있었던 건 다 그냥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이거 처음에 딱 쓰려고 그러니까요. 막막한 거예요. 아, 내가 뭘 갖고 싶었었지? 아, 내가 뭐가 되고 싶었었지? 갑자기 막막한 거예요. 진짜 막막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나오냐고.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써놓더라고. 아, 그래. 이 사람도 이렇게 써놨는데, 아, 그래. 내가 갑자기 그동안에 있었던 나의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게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중에 우리 와이프랑 같이 꼭, 캐나다에 있는 레이크 루이스 앞에 호텔이 있거든요. 호텔에서 꼭 일주일 있어야지 이걸 있었던 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아니면 뭐 이런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또 뭐 갖고 싶은 거 뭐 하면 그랜드 카니발의 뭐 하이리무진의 풀옵션에 대한 거를 뭐 구체적인 것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 생각나시냐고 딱 했을 때 그게 여기에 적혀 있고 그게 매번 보이냐는 거예요. 사실 막 도전을 하잖아요. 거기서 체킹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됐을 때 맨 위에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1년 단위로 계획하고 1년에서 월별로 계획하면서 거기서 주간별로 계획하고 일간별로 계획하면 그게 계획이 되고 실행의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 바로미터가 나와줬을 때 사업에 있어서 그냥 그 자리만 맨 돌지 않겠다라는 게 딱 나왔어요. 사업을 걸면 그럼 우리가 사업할 사람 컨택할 때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지금 데모를 했어. 데모를 했는데 다시 꾸준하게 연을 맺을 수 있으려면 일정하게 연락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3일 뒤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체킹을 할 거고 일주일 뒤에 어떻게 체킹을 할 거가 다이어리에 적혀 있으면 난 뭐가 되냐면 그 다이어리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한 나 스스로에게 사업의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반성도 할 수 있고 다시 계획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다이어리가 빼곡하게 차지겠죠. 갈 곳이 없어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짜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가 둘되고 둘에서 넷되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 짧은 순간을 잘 겪었을 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바쁜 시간들이 온다니까요. 그 오는 시간까지에 대한 시간을 뭘 해야 되냐면 짐승처럼 반복적. 그거를 저희가 이거 해야겠다.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앞으로 6개월 뒤에 저희 팀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걸 증인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 그때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티알라이티가 이제 저기 우리 에이즈랑미가 나오는 출시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12월 15일이나 뭐 20일 날 이렇게 딱 예정을 졌다가요. 그럼 디데이를 정할 수 있잖아요. 에이즈랑미 30일 전 디데이, 60일 전, 100일 전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계획이 되잖아요, 사장님들. 그러면 컨택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며 어떻게 티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또 사업의 계획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어떻게 돼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 사업의 그림이 나오게 되잖아. 저 그걸 보니까 되게 갑자기 심장이 막 벌렁. 제 처랑 그래가지고 어제 이거 가지고 2시까지 계획이 돼. 그리고 안에 마인드맵이라는 게 나와요. 제 차도 마인드맵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걸 가지고선 뭐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이제 이야기를 했었대요. 마인드맵 보면 별거 아니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킨 하면 우리가 보통 4개 얘기했었잖아요. 제품, 사람, 이렇게 하면 기회, 문화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또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뭐가 있고 제품에는 뭐가 있어요. 제품에는 뭐 보면 우리 뭐 뉴스킨 있고 여기 보면 파마넥스 있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우리 디비전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에 대한 게 생각에 꼬리를 놔서 어떻게 돼요? 막 실천 방안들이 막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림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섭적인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동안클럽에 대한 걸 가지고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동안클럽 위원장이야. 동안클럽에 대해서. 그럼 동안클럽에 대해서 뭐 초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앞에 무대 꾸미는 것부터 해서 출연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각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분화시키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끼워넣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할 때 차질이 없죠. 빵꾸가 안 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안클럽이 몇 월 며칠이다 뭐 4월 26일이다. 그럼 26일이면 뭐 전 D-Day서부터 해가지고 한 달 전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15일 전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일주일, 3일, 2일, 하루 전, 당일날 준비하는 거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오죠. 우리는 항상 초대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행사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빵꾸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보니까 그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 아, 이걸 놓쳤구나. 나는 지금 건강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요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가까지. 요 일들이 잘 맞물려졌을 때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진짜 좋은 성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난 뭐 하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하실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능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길을 못 찾겠어. 답답해.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야,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라고 했을 때 친구가 제일 먼저 뭐 물어봐요? 너 지금 거기가 어디니? 간판이 뭐가 보여? 주변에 관공서 뭐가 있어? 내 좌표를 정확하게 딱 찍었을 때 거기서부터 북쪽인지 남쪽인지 아니면 그 좌표대로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 GPS 지금 정확한 좌표가 어딘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빨리 파악하자. 그걸 파악하면 왜냐면 허위 GPS를 갖고는 제대로 된 루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리더스쿨을 통해서 우리 명품 신입반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좌표가 찍히고 그걸 통해서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예요. 내 자리가 정확하게 GPS 딱 찍혀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면 전진이고 네 알겠습니다. 뒤로 나가면 회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 다시 한번 제가 띄워드리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